자, 삼각함수가 들어왔는데요. 시작했는데 항상 모든 단원에서 그렇듯이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가장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배웠다 치더라도 지수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있었고 로그는 새롭게 배웠고 함수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도 이제 삼각비는 알고 있지만 삼각함수는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많이 어려워요. 제 생각에서는. 그러면 각이라는 건 익숙한데 각은 많이 아는데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의와 그다음 어떠한 성질, 그다음에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고등스럽게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각이라는 건 각도기를 생각해 봐봐. 항상 뭔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땅바닥 이런 일직선이 있는 거에서 이 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기준을 맞추고 여기 각을 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각을 말하는 건데를 생각했을 땐 일단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시초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초선, 용어를 배운다.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 됩니다. 알겠니? 양의 방향,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요 한 이쯤을 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나? 그 다음 동경이다 라는 말을 배울 건데 누구를 동경한다 라는 말 들은 적 있지? 누구를 뭐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뭐 이런 말 뜻으로 어떠한 점의 P의 동경이다 라고 하면은 원점에서 그 점을 향해 그은 직선이 됩니다.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 돼요. 그 점을 지나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각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단 각이다. 그 X축의 양의 방향, 즉 시초선과 그 동경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일단 P의 동경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30도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P의 동경의 각은 몇도다? 30도다 라고 하겠지. 일단 배운 걸로만 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여기 30도라고 얘기를 할 거면 우리는 각은 360밖에 재질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요렇게 한 바퀴가 몇 도인데요? 360도죠. 그럼 세상에 370도라는 건 없을까? 450도라는 건 없을까? 있습니다. 360도가 한 바퀴고 그러면 450도다라고 하면은 360 한 바퀴 더 돌고 90을 더 이동하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30도로 각도기로 쟀을 거고 저는요 이거는 360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간 거예요 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양의 방향, 이게 양의 방향입니다. 미안합니다. 각을 잴 때 시초선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로 요런 방향으로 반식의 방향이 우리는 각을 잴 때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면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면 플러스 360도가 되고 거기다가 조금 더 갔다라고 하면 30도가 더 되어진 거. 됐죠? 연결 좀 시켰습니까? 자, 그러면 누군가는 한 바퀴 돌고 30도를 쟀어요 라고 해도 되고 또 누군가는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30도를 쟀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각은 그러면 종류가 너무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30도라는 각도기를 재고 나서 일반각으로 말하는 게 룰이다. 일반각이란 건 뭐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초반 부분은 일반각을 많이 쓸 겁니다. 일반각은 하나의 각을 얘기한다?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각을 통틀어서 얘기한다. 다만 각도기로 쟀을 때는 그 각은 좀 일정해질 것이다. 우리가 각도기로 잴 수 있는 건 크게 봐서는 0부터 360이고 이제 작게 봐서는 180도까지 잴 수 있다. 됐나?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정리해서 쓰면 이게 이름이 뭐다? 시초선 X 양의 방향이지.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 어떠한 점 P가 요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그거를 향해서 원점에서 그걸 향해서 쭉 끈 선이 P의 동경이 되는 거고 여기 X축의 양의 방향과 요렇게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다라고 했을 때 이건 각도기로 잰 거다 맞지? 알파다라고 했을 때 P의 동경의 각은요 일반각으로 얘기해야 돼. 알파뿐만 아니라
360도에다가 몇 바퀴를 돌아도 괜찮아. 똑같아. 거기다가 알파도 움직인 거야. 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이렇게만 돌려서 그렇지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어야 되나?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60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돌면 플러스 360이고 요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면 360이고 반대로 돌게 되면 마이너스 360입니다. 이런 방향도 계속 알아두자. 계속 해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n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요. n은 정수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정리 아주 또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친숙해집시다. 여기 각이 70도 돼. 그러면 이 각을 한번 얘기해봐. P의 동경의 각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일단 70도를 얘기해도 돼요. 양의 방향으로 쟀다라고 하면 여기가 뭐다? 70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겠죠.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부호만 지켜주면 어떻게 돌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요렇게 쟀을 거야. 그럼 이 각은 뭐라고 얘기할까? 마이너스 290이겠죠. 왜요? 360이 되기 위해서 몇 도가 모자라다? 70. 그래서 360에서 70 뺀 게 되는 거고 방향 자체가 어느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 음의 방향이 되는 거니까 여기 각은요 70도라고 재진 각은 양의 방향으로 말하면 70도로 말하고 음의 방향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290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70도가 편하죠. 네. 일단은 그것도 알고 가자. 이제 개념은 그만하고요. 바로 문제 풀이로 갈 건데 한 개만 더 짚고 갑시다. 좌표 평면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좌표 평면은 이렇게 있다. 맞지? 방금도 좌표 평면이었어. 왜? X축의 양의 방향을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봐. 여기가 제1사분면의 영역 맞습니까? 그럼 제1사분면의 각은요 0도부터 여기가 딱 0이지 0도부터 몇 도까지야? 90도. 그런데 요렇게 돌고 이렇게 오면 또 그것도 1사분면 점 맞지?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반각이랑 그 각을 끌고 와서 제1사분면이면 일단은 0보다는 클 것 같고 90보다는 작을 것 같다.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 그런데 이걸 뭐로 말한다? 일반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n은 뭐다? 정수. n은 정수. 알았나요? 그럼 제2사분면은 요렇게 가겠죠. 그럼 90보다는 뭐하다? 크다. 그 다음 뭐보단 작을 거다? 180. 이게 딱 평각 180이잖아. 180보다는 작을 것이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각으로 말해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보다 크고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작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난 너무 딱딱하게 개념을 니한테 다 넣어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쌤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익숙해질 거고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해주는 정도만. 그래서 다 받아들여야지 생각 안 해도 돼. 조심할 부분만 계속 언급해줄 겁니다. 자, 제 3, 4분면은요. 이제 느낌이 오지? 바로 하자.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뭐 할 거고? 클 것이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여기가 딱 270이지? 90, 90, 90 270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 다음 제4사분면은 270 곱하기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보다는 클 것이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보다는 뭐 할 거다? 작을 것이다. 근데 사실상 잘 들어봐. 얘 말과 얘 말은 똑같은 겁니다. 왜요? 360 곱하기 360이 뭔데요? 그냥 360도 자체가 뭐야? 이거지. 0도도 뭐야? 이거지. 그러면 그 선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하게 언급 안 했다. 그냥 익숙해진다 나중에. 그 다음 등호 다 빠져있는 거 보이지? 딱 90도라고 하면 여기 점이죠. 이게 동경이 이거지. 그럼 이거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 되는 거다.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중1 때 처음 했었습니다.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1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제2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표현하고 제3사분면은 이렇게, 제4사분면은 이렇게. 그래서 네가 외워야 될 기준은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 기준들을 좀 외워주면 돼.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얘기야. 알았니? 자, 나머지 개념은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익숙하게 만들어줄게. 마이너스 500도제. 그리고 아까 한 바퀴를 의미하는 도는 360이지. 그러면 네가 생각을 해봐봐. 어차피 선을 한 개 긋는 거야.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 그 각을 얘기할 때 이 선을 이런 선을 긋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실제 60도인데 60도랑 똑같은 각은 뭐다? 420도예요. 맞나요? 또 720에서 한 건 더한 거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결국 똑같은 각이에요. 근데 얘 각을 말해봐봐. 또 이 동경의 각을 말해봐봐 라고 했을 때 60도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 각이라는 개념을 끌고 오는 것 뿐이야. 맞나?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제일 편한 건 60도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한 바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몇 바퀴를 돌렸다는 건 의미 자체가 줄어든다. 이해 갔니? 마이너스 500도에서 마이너스 500 큰 거잖아. 그치? 값 자체가 절대값이 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360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한 바퀴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360을 더해도 마이너스 240 음수지. 보기 싫잖아요. 그럼 또 뭐 해줘요? 360 더해. 네, 또 360 더해요. 그럼 뭐가 돼요? 120도예요. 그럼 이 각은요,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렇게 되겠죠. 120도. 아, 이 각이랑 똑같구나. 각도기로 잴 수 있는 각으로 만들었고요. 요가 120도. 아, 이 각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그렇다면 이 120도 동경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 각에 대해서 일반 각으로 표현해 줘 라고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각을 찾았잖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가 끝이가 돼요. 끝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여기 있는 각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 누군가는 이렇게 120도라고 얘기할 건데 저는요 이렇게 돌려서 마이너스 240도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각이 보기 편해, 이 각이 보기 편해. 당연히 120도가 보기 편하지. 그리고 문제에서 시킨 건 이 뒤에 붙는 떨거지 알파라는 각은 0보다 크고 360보다 작게끔 만들어서 얘기해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니? 자, 그다음 마이너스 300도도 보기 싫어요. 그럼 여기다 뭐 해줄까? 360 더해. 360 더 할 거야. 그럼 60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끝났지?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가 돼요. 됐지? 그리고 쌤이 이 각도라는 단위 있죠? 안 써도 될 법한데 계속 쓰고 있는 거 보이나? 중요하다. 나중에 또 다른 각의 종류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단위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언급해 줄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100도도 솔직히 보기 싫어요. 뭐 할까요? 더해. 360 더 할 거야. 그럼 260 맞나요? 그러면 끝이에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60 하면 되고요. 요거는 좀 큰 편이네. 그럼 이번 반대로 뭐 해줄까? 360 빼. 360 빼자. 그럼 40도제.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0도 끝이에요. 그 다음 얘는요. 몇 도를 뺄까? 360 빼봐. 360. 360 빼면 340이 되겠죠. 340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와요. 들어갔죠? 340을 한번 표현해주면 340은 반대로 20도 빼고 가면 되는 거 아이가? 여기가 340도가 됩니다. 화살표 친 거 보이지? 340도가 되는 거고 얘는 360 플러스 340도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각 표현은 별로 안 어렵죠? 그냥 기계적으로 붙여줘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자, 다만 여기 내가 다 못 빠졌냐면 n은 정수다란 말 빠졌지? 그거 안 써주면 다 틀립니다. n은 정수다란 말 안 써주면 다 틀려요. 문제에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문제 n이란 걸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범위를 꼭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됐지? 자, 세타라는 거. 세타라는 거 처음 보나? 이름 세타입니다. 세타. 니는 처음 아니죠?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세타의 범위를 말할 수 있는데 세타의 범위는 뭐게? 제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하면 세타의 범위는 뭐게? 360. 그렇죠. 일반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쌤이 진짜 뭐냐 고등학교 때 이걸 바라봤을 때 0, 90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리고 3분의 파이를 하라며. 3분의 파이 모양 만들라며.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눠? 3으로 나누지. 그러면 0도부터 30도 그러지.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1, 3. 당연한 소리 같다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 1사분면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일반각으로 얘기해야 돼요. 400도라는 것도 제 1사분면의 각이고 아까 700도도 제 4사분면의 각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일반각이 맞다라는 거야. 0이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이죠. 자, 여기서 n은 정수라고 안 하면 틀린다. 알았지? 좋아요. 자, 봐봐.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눠? 3으로 나누겠지. 그럼 120도 곱하기 n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이지. 그러면 이게 제 몇 사분면을 의미할까? 맞지? 그런데 n은 한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아니요. 졸라 다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n을 계속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도, 0도, 1, 2, 자연수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반복되길 기대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외워도 됩니다. n에 0 넣어봐. n에 0부터 항상 넣으십시오. 그러면 0, 30 맞나? 그럼 얘가 말하는 거는 제 몇 사분면? 1, 4. 제 1사분면. n에 1 넣으십시오. 반복될 겁니다. 잘 보세요. 120, 150이죠. 제 몇 사분면? 2, 1, 4분. 2, 4분. 제 2사분면 맞나? 제 2사분면. 그 다음에 n에 2 넣어봐. 그럼 뭐예요? 240. 240도. 그 다음 270도. 얘는 제 몇 사분면이게? 3, 4. 제 3사분면이지. 다 되는 거 아이가? 맞지? n에 3 넣어봐. 3 넣으면 360도 360 플러스 30도죠. 근데 360 뭐랑 같다고? 360도는 실제로 0도. 0과 같다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럼 얘는 0이 되고 얘도 30도만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아이가? 맞나? 한 번만 더 해볼까? n에 4 넣으면요 480도 그 다음에 510도입니다. 근데 이 각은 너무 커요. 360 빼도 상관없댔지. 그럼 120도 150도가 되겠죠. 그럼 똑같아. 계속 반복될 거야. 그래서 더 넣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n에 뭐부터 넣는다? 0부터 넣어서 반복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양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했고 그럼 3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4분면의 각은 제1, 제2, 제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유형은 어렵습니다. 다 외울 겁니다. 그런데 자,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거 싫어합니다. 맞죠? 하는 형태를 잘 보십시오. 일단은 어떤 각과 어떤 각이 뭐 한대요? 일치한다지. 그치? 자, 다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처음에 받아들이긴 정말 부담스러운 유형입니다. 진짜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맞나? 근데 이건 더 부담스러워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해하고 외우자. 알겠지? 외우기 쉬운 방법을 설명해 줄게.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이 서로 일치한대요. 그러면 예를 드십시오. 예를 들어주세요. 그냥 예를 들면 돼요. 알파가 이거다. 그럼 베타도 뭐다? 이거다. 그럼 일치하는 거 보이나?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자, 네가 생각한 걸 대답하는 거야. 찍는 게 아니야. 지금 전에 질문 한 개 던질 거야. 지금 그림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유형이 왔을 때, 일치한다는 유형이 왔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알파랑 베타를 더해야 각을 알아, 빼야 각을 알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인지, 혹은 알파 빼기 베타가 몇 도인지 둘 중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빼기 하면 뭐? 두 각을 빼면 뭔데?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맞지? 두 개 같다 했으니까 두 개 빼면 뭐다? 응. 0도다.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지. 베타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오케이 끝이에요. 이제 외우는 거야. 아,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이야. 무조건 각은 일반각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이해가요? 이해하고 여기 상에서 이해하고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해갔지? 그 다음 두 번째 알파랑 베타가 x축 대칭이라더라. 그러면 또 대칭이 그리면 돼요. 대칭이 그리면 돼.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 대칭이니까 이 각이 같겠지. 근데 잘 봐봐. 각을 잴 때는 무조건 양의 방향. 이게 양의 방향 맞지? 이게 알파고요. 그럼 이게 베타다잉.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알파랑 베타랑 두 개 더해야 특수한 각이 나와 빼야 특수한 각이 나와. 빼요. 빼면 뭔 뜻인데 그러면? 아 빼면 모를래. 모르지. 더하면 더하면 봐봐. 여기 알파 맞지? 근데 아까 대칭이 했으니까 여기 각도 뭐라고 표현하면 돼? 알파로 표현하면 되지. 그럼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뭐더? 360. 그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360이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걸 기준 잡아서 공식을 외우면 된다고요. 두 개를 더하면 뭐다? 360도 곱하기 n 끝. 왜? 왜 360 안 붙여요? 아 똑같다고요. 이해 갔나? 360은 0도랑 똑같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젠 지연이 네가 대답해줘. 이제는 알파랑 베타가 y축 대칭이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요 한 개 또 예를 들면 되겠지? y축 대칭이게 하나 이걸 알파라고 할 거고 그럼 여기도 y축 대칭이게 이렇게 그렸어. 대칭처럼 보이지? 그렇게 그려야 된다잉. 그럼 여기 각이 베타인 거 맞습니까? 그럼 이 각은 두 개 더해야 특수할까? 두 개 빼야 특수할까? 두 개 빼요. 빼면 뭔데? 대칭성이란 걸 생각해야지. 대칭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각이 뭐로 표현되는데? 알파. 알파. 그럼 두 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180. 그래. 뺐을 때 애매하게 찍지 말라 했잖아. 그럼 끝도 없다니까. 알겠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180. 이렇게 써놓고 이제 뭐라고 써? 공식 구하는 거죠. 두 각을 더하게 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된다.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이제는 원점 대칭할 거예요. 자 이건 표현이 두 개 있어요. 잘 보세요. 원점 대칭하게 그려볼게요. 하나의 동경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이게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일직선이 있는 거야. 이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문제에서 일직선이 있고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다. 자, 동경은 어디서 시작? 원점에서 시작. 얘는 이 방향이지. 얘는 어디 방향?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에 있고 방향 반대인 거 맞나? 그게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로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번엔 네가 생각해줘. 두 개 빼면 혹은 두 개 더하면 어떤 특수각이 나옵니까? 빼면 빼면 뭔데? 빼면 180. 그렇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맞지? 오, 베타 빼기 알파가 180이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공식 가는 거죠. 뭐 어디서 누굴 빼는 건 상관없으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두 개 뺐을 때 이 공식들 안 외운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처럼 그림을 예를 들어서. 알았나요? 그 다음 마지막일 겁니다.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마지막일 거예요. 조금 귀찮아요.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직선 대칭. 그럼 이게 제일 헷갈리는데요. 이게 y는 x 기준 잡은 거예요. 봐봐봐. 한 개 이렇게 그렸어요. 대칭이 되게끔 그렇게 보이도록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 대칭처럼 보이나? y는 x 대칭처럼 보이나? 이 각과 이 각이 대칭처럼 보여? 그러면
이 동격을 난 알파라고 했고 이 동격을 나는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랑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되지. 여기 각이 뭐라고 표현되니까? 알파 그렇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90도. 그거 좋아요. 그럼 이제 이제 공식을 유도할 때는 일반각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바라봅시다. 두 동경이 뭐 한다? 일치한다. 방금 했으니까 외웠다 하지 말고 두 동경이 일치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줘.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했다. 그럼 알파, 베타 두 개 더 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면 뭐가 나온다? 0. 그래서 공식은 뭐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0. 그쵸?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웬만하면 큰 거 작은 걸 빼는 게 좋겠죠? 두 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5세타에서 세타를 뭐 했을 때?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끝.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눠? 4.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형태가 나오지. 그럼 아까도 말했어. 그 전에 문제에서 n에 뭐부터 넣어라? 0. 0부터 쭉 넣으세요. 반복될 때까지. n에 0 넣으면 뭐예요? 0도. 0도죠. 세타는 0도. 1이면요? 90도. 2면요? 180. 3이면요? 3. 270도. 4 넣으면요? 300. 아니 360도 돼요. 끝났다 맞지? 네. 반복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몇 개가 반복된다? 4개. 4개가 반복된다. 근데 이제 세타에서 범위를 줬죠. 뭐가 됩니까? 90, 180, 270. 이 3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자,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두 동경에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뭐래고? 반대. 반대. 아까 이거 뭐였어? 원점 대칭 아니었나? 그러면 이것도 그림에 맞게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그려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무조건 시초선으로부터 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두 개 빼야 돼, 더 해야 돼? 빼야 돼. 빼면 뭐가 나온다? 180. 그렇지. 따라서 유도를 하면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선 요거랑 요거를 뭐 해본다? 뺀다. 6세타는 요게 되겠죠. 양변에 뭐로 나눠? 6. 그러면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이제. 쫄지 말자. n에 뭐부터? 0. 0 넣으면 30, 1 넣으면 90. 2 넣으면 이제 60씩 커지면 됩니다. 150, 210, 270, 330, 390인데 얘는 뭐랑 같아? 30. 3 들어갔지. 반복. 이해 가요? 세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90에서 180 사이래. 이밖에 없네요. 등호 안 붙어 있지? 따라서 여기는 150도가 최종 답이겠다. 이거를 이해해 봅시다. 알겠지? 뭐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는 아니고 유도죠. 공식을 너무 딱딱하게 외우지 말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바로 유도하자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알았지?